어머, 몸이 다르다.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거구나. 오! 놀이 중에 하나가 춤추는 거야, 맞아. 눈치 없이 좀 굴지만 그만두면 너 왔는데 박남정 씨가 있었죠. 이거. 원더걸스, 소녀시대. 그건 최신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신가요인데. 그때 이제 70년대 탈춤반이 생겼는데 도대체 초등학교를 경험하신 때가 몇 년도인 거예요? 초등학교는 경험 못했죠. 네, 국민학교만 그렇죠. 경험했죠. 아유, 솔직하시네. 저 때는 그래도 한 12반 저 정도. 때는 아니라 비슷하게 했으니까. 네. 국민학교 처음에 좀 59년에 들어갔습니다. 심하면 3부제, 정하면 난로가 있었어요. 그 위에다가 주전자 놓고 물도 끓이고. 불날 것 같아. 연탄 냄새 나고 그래서 공부에 좀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차피 집중 안 하니까. 조개탄 때는 저는 10대 대표 480만 유튜버 어썸안의 하하하하입니다. IT 스타트업 비트바이트의 안세입니다. 저는 본캐는 아나운서입니다. 네. 고3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두 딸의 아빠인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국가교육회의 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종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3교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요, 재미있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각자, 각 세대의 대표들이 내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을 상징하는 물건을 뒤에 있는 캐비넷에 넣어뒀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대 대표입니다. 하은 학생이 가지고 온 물건. 자, 우리 하은 양, 왜 이걸 가져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영상인데 제가 꿈이 안무가예요. 그래서 학교가 조금 더 자유롭게 꿈을 좀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가 됐으면 좋을까.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질문이 들죠. 왜 지금은 그게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랑 목표는 좀 구분이 돼야 돼요. 나는 안무가가 될 거야. 이건 목표지 꿈은 아니에요. 그 꿈과 우리 학교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연결성을 우리도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학교에서 못 해주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학교도 조금 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체험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목표가 아니라 학생에게 맞는 맞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제는 지적 형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자기 형성의 측면까지를 포괄해서 이렇게 교육으로 보는 역량이다.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진짜 저도 잘 못 들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또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이제 20대 대표, 우리 안 대표님이 출발을 해주실 건데요. 함께 지켜봐 주시고 출발을 해주실까요? 나가는 곳.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보면은? 출국. 출국. 이건 좀 예상이 안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학교라고 하면 이 공간 내에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는데 뭔가 관련된 분야에 직접 일하고 있는 분을 찾아서 그분이 근무하고 계신 곳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물어보고 또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그냥 교실 안에서 책으로 보고 또는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학생들에게 와닿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의 교육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특성고등학교 출신이시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 가장 인상적인 거 몇 가지가 있으실까요? 그 네이버 방문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막상 그 회사에 딱 본사에 방문하니까 네. 굉장히 일단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거예요.
안에 막 웹툰에서 보던 캐릭터들, 막 이모티콘 캐릭터들 막 전시돼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는 꿈을 키워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나, 일부에 있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쩌면 다양한 활동, 학교 밖 활동 같은 게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게 체험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체험이라는 건 왜 다르냐면 체험은 오감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뇌를 가르쳤는데 한 해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 뇌를 가져왔어요. 뇌를 가져와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장갑 한번 끼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뇌가 어떤 느낌인지. 제 제자 중에 유일하게 그 해에만 뇌신경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대학원생들이 나왔어요. 그 기억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또 세상이 학교로 와서 해주는 그런 체험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저는 제도 자체가 변화하고 학교의 상이 변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은 양은 뭐 의장님한테 뭐 그 건의사항이라 그러잖아요. 학교는 2시간 하고 10분 쉬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쉬는 시간 좀 더 늘려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조금 늘려달라.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쉬는 시간이 늘어나야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제 차례가 될 것 같아요.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몇 장을 한번 보여드려야 의미가 조금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티나라는 아이예요. 친구 제인의 집에서 오늘 양말 파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양말을 딱 골랐는데 하나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짝 한 짝 서로 다른 양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에 딱 갔는데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제 양말 좀 봐, 짝짝이야, 잘못 신었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친구가요, 너무 멋지다는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바로 오늘 파티의 주인공인 제이였어요. 그리고 그 제이도 어머 티나야, 너 양말 너무 멋지다, 나도 그래서 이렇게 짝짝이 양말을 한번 신어봤어. 이상하다고 놀렸던 모든 친구들이 이게 멋있다는 걸 생각하고 다 같이 서로 다른 양말을 신고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세상에. 이 티나의 양말은 저는 다양성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서로 개성도 다르고 재능도 다양한데 모두 다 똑같은 목표 하나만 아이들에게 과제로 주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대입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산업사회 그 하나의 정점을 향한 경쟁에 묶여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사회적 기득권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바꿀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죠 지금. 아마도 이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우울감이 상당히 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 빼놓고는 다 패자죠. 우리가 패자라서 우울한 것도 있지만 변화가 만들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다양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사람의 다양함, 그 다음에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부여하는 데도 다양함, 굉장히 다양해져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경일 교수님께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셨을지. 교육과 관련. 네, 교육과 관련된. 지금 약간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약간 두려움이 드는데. 피곤해요, 순간. 어머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미래 교육을 상징하는 물건 하나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인형을. 이거 베개죠. 베개. 베개예요, 베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잠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고, 인간의 모든 학습이 잘 안 되는 것도 잠 때문이거든요. 잠이 부족해서.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자요. 우리 때는 사당 오라겠어요. 4시간 자면은 스카이대 가고 5시간이면 떨어진다 이거였거든요. 제대로 잔 사회가 가장 생산력 있고, 제대로 잔 사회가 가장 창조성 있고, 제대로 잔 사회가 가장 그 범죄율도 낮아요. 좀 더 자고 더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최고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우리 하은 양 어때요? 이제 교수님께서 딱 베개를 가지고 왔어요. 미래 교육을 위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자야죠. 인정한답니다. 사람이 자야 생활. 그렇죠. 예. 와,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너무 반가웠어요. 예, 이번에 나온 물건이. 자, 이번에는요, 우리 김진경 의장님께서 과연 어떤 물건을 가져오셨을지 캐비넷을 향해 출발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 등반할 때. 특히 IMF 이후에 대량 실업의 위험이 일상화됐거든요. 불안입니다. 추락에 대한 불안감이 교육을 추동하는 힘이 돼버렸어요. 이랬을 때 국가나 또 국가의 교육의 역할이 뭐냐. 미래 세대, 미래 삶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그게 역할이라는 거죠. 대개 역대 정부가 시도하다가 저항이 있으면은 표 떨어지는데 하고 물러나가면서 거의 30년을 그냥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교원회를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정부로서 약간 상교 독립적이고 사회적 협의 기능 해서 완충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서 일관되게 제도 개혁을 그 저항을 넘어서면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회의가 그 아젠다를 준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의 위험에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교육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지금 아마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손이 안 대진 부분이 직업교육 개념입니다.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대학과 직업교육, 그 유초중 등으로 오면은 지식 중심의 이런 교육체제,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의 그런 지식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학습자들의, 학생들의 그런 그 삶에 기반한 학습자의 삶을 중심에 두는, 그래서 지식만이 아니라 그 미래 사회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그동안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놨다가 이게 뭐가 하나가 바뀌고 나면 너무 혼란스럽고, 그 지금은 교육을 추동하는 힘이 상승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추락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불안이라는 건 굉장히 심리적인 겁니다. 일종의 강박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풀어내는 게 이제 사회적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죠. 계속해서 제도도 바뀌고 새로운 변화들을 취할 때마다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미래와 우리 아이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개혁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개혁이 필요 이상의 적정 수준 이상의 불안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숫자화된 지표에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결국 몰입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조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에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교육 정책, 올해요. 국가교육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교육 100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기반을 구축을 해서 가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땡땡이다 라는 짧고 굵은 한마디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장님부터. 교육은 미래에 대한 약속. 교육은 청출어람이죠. 교육은 놀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는 교육은 행복이다. 저는 교육은 잘 모르겠어요. 가장 현답이다. 정말 가장 맞아요. 현답이다. 정말 어려워요. 재미있는, 종이 딱 쳤네요. 종 쳤습니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번은 누군가요? 순서는 누가 하지?